네, 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술일주 신년운세를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이제 신년운세를 분석해보는 건데요. 오늘 임술일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술일주는 일지가 이제 술토죠. 이제 술토의 지장간은 이제 신정무가 되겠습니다. 일간 임수 입장에서 이제 신금은 이제 정인이죠. 반듯한 인성. 정화는 이제 정제입니다. 반듯한 재성. 무토는 이제 편관이 되겠습니다. 임술일주 천간지지 모두 양적 속성이어서 성격은 이제 외성적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임술은 이제 백호로 들어가죠. 예전에 백호가 혈광지사 그래서 그게 안 좋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백호가 총 7개가 있죠. 갑진, 을미, 그다음에 병술, 정축, 그다음에 이제 무진, 그다음에 임술, 개축 총 7개입니다. 7개인데 이제 이 백호의 특징이 성격이 좀 강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좀 강하고, 또 이제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고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호가 크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안 좋게 많이 봤는데,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좋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물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임수 입장에서 이제 술토를 깔았는데, 이 술토는 이제 화의 고장지죠. 화의 고장지입니다. 임수 입장에서 이 화는 재성이죠. 그래서 이게 재고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 이 정제를 술토 안에 넣고 있는 거죠. 깔고 있는 거예요. 재고를.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는 그런 재고귀인, 이렇게 해서 학업적인 면에도 물론 이제 총명하지만 재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봅니다. 임수가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관대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대는 예전에 이제 과거 시험 합격을 하면 그 허리에 옥패를 이제 씌워준 이게 관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합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복, 옷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 대좌 대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인성은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니까 대좌 반듯하고 학업 능력도 우수한 어떤 그런 이제 걸 나타내는 건데요. 모친이 현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이제 이거는 양좌죠. 정화가 술토를 보면 이거는 이제 양좌인데, 이거는 이제 이 기를 양자를 써요. 양육하다, 보살피다, 이제 교화하다 이런 건데, 이제 양좌 대궁이니까 이제 옷을 입고 관대. 이것은 옷을 입고 뭘 합니까? 남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거냐? 종교인이죠. 그다음에 의료인, 맞죠? 그다음에 전문직 직장인, 군인, 경찰 이런 게 잘 맞아요. 이런 유니폼을 입고 남들을 가르치는 업종, 교육계통도 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좌 대궁의 배우자가 유리하다. 남자는 왜? 재성은 이제 남녀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런 배우자가 임술일주 남자한테는 맞아요. 양좌 대궁. 그다음에 이제 관성. 무토가 술토를 보면은 묘죠. 이건 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묘좌 대궁인데, 이거는 묘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옷을 입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바운다리 내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게 의사죠. 의사,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묘자대궁의 어떤
남편이 임술일주 여명한테는 잘 맞기 때문에 임술일주를 가진 여자분들은 어떤 남편이 잘 맞을까요? 예. 유니폼을 입고 일정한 바운다리 내에서 전문직인데 어떤 일?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이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경 맞죠? 종교인, 의료인, 교육계통이에요. 예, 이쪽 계통으로 해서 배우자를 만나야 임술일주가 삶이 아주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임술일주가 이제 2024년 갑진년을 만난 건데요. 이 갑목은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식신은 이제 활동성, 진로, 표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길성이에요. 길성. 좋은 거죠. 먹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토는 임수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 원국으로 갑진이라고 하는 세운 천간지지가 이렇게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갑목이 들어오는데 이 갑목의 작용력은 천간 오합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갑진년의 이 갑목, 세운 천간 갑목은 기토랑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봐야 되는데 기토랑 만나야 이게 작용력이 있어요. 식신이 작용이 돼요. 근데 자, 임술일주가 천간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이 얘랑 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듯 하다가 작용력은 약해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롭게 일을 벌리고 싶고 뭔가 진로를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경우에 드러난 천간에 기토랑 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고 이걸 합이 돼서 나가는 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합생의 구조라고 봐요. 합이 돼서 생산을 해요. 이거는 작동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지장간에 기토랑 합을 하는 경우인데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지지는 총 3개밖에 없죠. 축, 오, 미. 축, 개신기, 오, 병기정, 미, 정을, 기 다 있죠. 그래서 갑기 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술일주가 축, 오, 미가 있는 임술일주다 한다면 이 식신에 대해서는 득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새롭게 한번 진로도 한번 열어보고 또 활동성도 좀 많아지고 또 식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지지는 이제 진토죠. 이 세운은 원국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순차적으로 가면서 작동을 해요. 그런데 형충해합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을 만나야 얘네들이 요동을 치면서 작용이 됩니다. 예. 형은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거죠. 충은 육충, 회는 삼합, 방합, 합은 육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대입을 해보는 건데 세운지지 진토는 어차피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가다 보면 진술토도 만나겠죠. 예, 진술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지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임술일주인데 뭐 쥐띠거나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진은 자, 진 요렇게 합을 하죠. 이거는 삼합. 신자진 삼합의 반합이죠. 그죠? 자진. 삼합의 반합은 이거는 득으로 봅니다. 작용이 돼요. 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죠. 수의 국입니다. 자, 임술 입장에서 수는 나랑 오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세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비견이니까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거 친구, 동료를 새롭게 사귀기도 하고, 주변에 친구, 동료들이 모이고, 내 세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니까, 뭐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지는 작동을 한다. 비견의 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 자, 축진. 이거는 이제
깨트릴 파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본인이 약간 좀, 불안하거나 약간 스트레스 정도 크게 작용력은 약합니다. 인진 뭐 없죠? 예,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축인 묘진 이것도 없죠? 예, 형충해합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진진자형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큰 스트레스는 정도? 예,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사 이것도 뭐 없죠? 작용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뭐 없죠? 예, 뭐 없어요. 이것도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진미 이것도 작용하지가 없죠? 예, 신진 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작용이 없습니다. 진유합이죠. 이거 육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작용력이 있어요. 이거는 묶이는 겁니다. 육합으로 묶이면 이거는 뭐냐면 득실이 없어요. 득도 없고 실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답답함이에요. 임수 입장에서 유금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묶이고 관성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뭐 어머니로 인한 좀 답답함, 그 다음에 학업적인 면에서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직업적으로 좀 답답함 정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해에 어떤 답답함이 유독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요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임술일주가 만약에 닭띠다, 뭐 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답답함이 있어요. 잃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임술일주가 개띠인데 어차피 이 진토는 제가 아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가기 때문에 개띠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술토를 만나겠죠. 그러면 진술충이 되는 거죠. 예, 충은 육충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작동이 됩니다. 충이 되면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복잡한 일이라는 거는 진토의 지장간, 술토의 지장간이 나와요.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죠. 그래서 이게 을계무도 나오겠죠. 그래서 을경합을 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천간 오합의 형태,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 이 5개의 천간 오합의 형태로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술토의 지장간, 이거 신병신합, 정정임합, 무토 무계합, 그 다음에 진토의 을경합, 그 다음에 무게는 이게 합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이 되어서 나가는 드러난 천간이 있다. 이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육친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실로 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득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충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일단 금전적으로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어떤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동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특정한 해 이상이 어느 해에는 좀 순탄하게 잘 넘어가는데 어떤 해는 이상이 요동치는 해가 있죠. 유독. 그런 해가 바로 이렇게 충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충이 일어나는 해. 그래서 충이 있다고 겁내거나 놀랄 필요도 없고 변화가 많은 한 해라고 인식하시고 본인이 마음적으로 잘 대처하시면 그게 개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해, 진해, 이거는 이제 뭐 귀문 정도니까 스트레스, 약간 내가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정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술 일주 굉장히 뭐냐면 호탕하고 또 한성격하죠. 예.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은 일주입니다. 24년 갑신년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